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사업자 고미서라고 합니다. 원래 저희 그룹에서 강의를 할 때 떨지 않는데 오늘 되게 떨리네요. 네, 아까 나왔지만, 네, 저는 2년 6개월 아니고요. 예, 정확히 3년 6개월 됐습니다. 네, 네트워크 시작한 지 2년 6개월 된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드리자면, 뭐, 나왔지만, 네, 전에 유치원에서 그냥 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한 10년 정도 했고요. 아이가 둘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고1, 그리고 중2가 된 아이 둘이 있고요. 네. 제가 이 엠보임을 시작하게 된, 사실은 시작은, 저는 그냥 맞벌이를 하는 보통의 그냥 아줌마였어요. 네, 그리고 두 아이가 당연히 초등학생, 그때는 저희 작은 아이가 5학년이었고, 네, 중1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차피 저는 똑같잖아요. 그냥 보통의 아줌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을 다녔고, 그죠? 네. 그래서 영어 학원을 당연히 보내는, 네, 한국의 엄마였어요. 그런데 저희 엠보임을 제가 추천을 받고 나서 학원비보다 10,000원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둘이니까 200,000원? 괜찮다. 그래갖고 학원을 계속 보내니까 그냥 근데 뭔가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엠보임이라는 걸 한번 시켜보자라고 했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귀가 거의 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제가 사실 엠보임 하기 전에 보통의 엄마들이 로망이 뭐냐면 어학연수라는 걸 보내고 싶어 해요. 맞죠? 그래서 제가 통장에 돈을 탈탈 털어서 300, 600을 들여서 한 달을 한번 보내봤었습니다. 엠보임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책 5권을 가지고 한 20장씩 하고 온 것 같아요. 저희 원어민 제가 그때 아이들 과외를 저희 애들을 시키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발음이 조금 좋아졌고요. 한 달 어학연수가. 그리고 단어를 좀 많이 알고 온 것 같아요. 그게 600만 원의 가치였어요. 절대로 어학연수 보내지 말아야겠다. 하고 나서 엠보임을 추천을 받고 시작했는데 이 녀석들이 엄마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학연수는 아니다. 나 돈 없다. 엄마 아빠 등골 빠진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청강 수업이라고 똑같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시켜주려고. 그게 사실은 그 돈보다 쌌거든요. 네, 저한테 싼 게 중요해요. 네, 싸고 효율적인 게. 네, 그래서 3개월을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다 들렸어요. 다 들렸는데 말은 잘 안 나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때 중1이었는데 엄마 저 학교를 다녀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봐도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외국으로 다니고 싶대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아이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안 된다. 너 여기서도 공부 못하잖아. 가면 영어로 돼 있잖아. 막 했는데 저희 아들이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거고 사실은 공부를 좀 잘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중학교 가더니 30점, 40점 이런 거예요. 저는 어차피 영어하고 수학에 50만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보통의 엄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계기로 두 아이가 유학을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한 지 지금 3년이 됐어요. 그래서 엠보임이라는 사업을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한 6개월 됐을 때 제가 교육업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아이들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엠보임이라는 거를 잘 아직 모르지만 전달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구루장님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엠보임을 차근차근 좀 보면서 그리고 바로 사업을 동시에 시작했던 경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소비자로 맞죠?
있다가 이거 진짜 괜찮다. 우리 아이가 변하고 있네. 그래서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됐고, 저희 아이들은 엠보이머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바꾼 케이스예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어제 되게 좋은 강의를 듣긴 했지만 뚜껑이 한 번에 날아간다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저는 왜냐면 정말 현실적인 한국의 엄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3년이 좀 넘었는데 되게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맞죠? 하지만 제가 한번 강의도 사실 좀 미흡하고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엠보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NR 커뮤니케이션, 엠보임 비즈니스입니다. 자, 저희 사업 분야는요, 크게 보시면 어제도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 메인 사업 분야가 N텔레콤 통신입니다. 내가 혼자 사업만 해도 20%의 개인 마진을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입니다. 자, 두 번째 온라인 종합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회사 세린바이오 연구소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세린바이오에서 나오는 연구 제품들 포함해서 타 회사 모든 유명 브랜드의 물건들이 전부 다 탑재되어 있는 약 60만 가지 이상이 탑재되어 있고요. 타 회사 제품부터 저희 자회사 제품까지 포함해서 내 개인 수익률을 40%까지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분야는 영어 온라인 교육입니다. 내가 쓰기만 해도 당연히 원가에 되게 이득이 많고요. 저는 그래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한국의 보통의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면 40%까지도 저 혼자서 개인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네트워크를 사실 처음 해봤어요. 이거를.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이해도 못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 같은 경우는 센터가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약 1년 동안도 센터가 없이 나 홀로 그런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네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내가 혼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팀은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엠보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엠보임 혹시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도요 영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약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가슴 아프죠?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도 그랬지만 제가 지금 다음 달 있으면 45이 되는데 네. 제가 이런 주입식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엠보이만 하다가 알았어요. 왜 외국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지를.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옛날 저희가 일제 그 시대 그 전에 교육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죠? 지금 전부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부터 저까지 영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한국인이었을 겁니다. 그럼 100년 뒤에 한국인 영어가 지금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연간 영어교육 관련 지출액은 세계 최고 수준. 하지만 영어 말하기 순위는 최하위권입니다. 10년 동안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외국인만 만나면 꿀먹은 덩어리가 되는 한국입니다. 중요한 건 수십 년간 제기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영어를 못하는 걸까요? 영어 말하기 울렁증, 지원자들만의 문제일까요? 한국의 영어 읽기는 세계 35위. 하지만 영어 말하기 순위는 평가 대상 157개국 중 하위권입니다. 우간다, 소말리아, 르완다 같은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은 121위입니다. 되게 오랜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를 배우지만 되게 그러니까 실생활 위주는 아니고 되게 문법 위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회화에서 1대1로 하기는 영어가 딱 바로 제깍제깍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네, 공감들 하시죠? 네. 자, 저희는 교육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법 축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해오셨죠? 네, 웃으시는 분들. 네. 자, 이렇게 해서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이렇게 시험을 잘 보면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꿈이 있었죠. 대기업을 들어가면 평생 보장되는 네, 그런 안정적인 네, 그런 미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말씀하시죠. 여기 타일러 상당히 유명하죠. 5개국어를 하는 수학적으로 푸는 영어래요. 한국이.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명경언니에서 12명의 외국인 학생들 데리고 수능 시험을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모두 마친 학생은 3문제였어요. 네. 딱 1명이었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6명이나 다 맞췄답니다. 네. 결론은 영어를 높은 점수를 받으면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 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영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어는 학습입니까? 언어입니까? 네, 언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똑똑하시죠? 그죠? 근데 제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영어는 공부하는 거야? 어떤 거야? 그러면 공부해야죠. 점수 잘 맞아야 되니까요. 학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사실은 영어는 한국어, 영어, 그죠? 언어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언어라는 거는, 네, 언어인데, 언어는, 네,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죠? 하지만 언어를 아는 거라고 얘기 안 하고요. 언어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맞거든요. 사실은 몸으로, 그죠? 행동으로, 말로 나오는 게 언어를 하는 겁니다. 뭔가 하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Memory is not just one process, but the brain makes a distinction between two types of memory at least, which have been classified into two very broad categories. So declarative memory is the kind of memory that we mean when we use the term memory in everyday language. It's our memory for facts and events and people and places and our conscious memories of what happened in the past. Non-declarative memory refers to a whole umbrella, it's an umbrella term. It refers to a whole set of unconscious memory abilities like skills and habits and simple forms of conditioning and emotional learning. 인간의 기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흔히 암기한다라고 말하는 기억입니다.
책을 읽고 지식을 쌓거나 약속 시간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과 같은 서술적 기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흔히 운동 기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는 것까지 무의식적으로 기억되는 절차적 기억입니다. 서술적 기억은 뇌의 바깥 부위에, 비서술적 기억은 뇌의 안쪽 부위에 저장됩니다. 네. 지금 우리 전부 다 중학교, 그죠? 초등학교, 고등학교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수학의 원소 기호나 뭐 이런 거 다 기억나시나요? 미적분 이런 거? 네. 그게 정상인 거죠. 머리로 암기를 해서 했던 게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거고요. 근데 그거 아실 거예요. 자전거를 내가 어떻게 배웠었나? 수영을 어떻게 배웠었나? 지금 제가 자전거를 안 탄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면 몸의 어떤 오기관을 통해서 배운 것들은요, 몸으로 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배운 건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네. 기억력이 두 개가 있대요. 서울술 기억과 절차 기억이 있어요. 네. 우리는 모국어,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네. 많이 듣고요. 그죠? 엄마를 아이가 어렸을 때, 그죠?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나 생각해 볼게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죠? 한 만 2년이 되면요. 그동안에 엄마가 계속 하죠. 아유, 예뻐라, 우리 애기 똥 쌌어. 밥 먹자. 아이고, 이뻐라, 예쁜 옷 입자 하다가 아이가 어떻게 돼요? 네. 15개월 정도 되면 엄마, 맘마, 아빠 다 따라합니다. 무수히 2년 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죠? 네. 계속 엄마랑 말을 배우죠. 말을 배우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연습을 통해서, 그죠? 귀와 입과 기관을 통해서. 자, 그렇게 말이 이루어지죠. 그러다 5살이 되면요, 어느 정도 엄마랑 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세가 되고 7세가 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대화가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7살 아이들 말 잘합니다. 자, 그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문법을 배웠나요? 문자를 배웠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말하고만 계속 같이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8살이 되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7살에 문자를 배우고 기억력을 배우고 8살에 드디어 학교에서 받아쓰기라는 걸 시킵니다. 이건 변한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인 거죠. 듣고 따라하고 말하고 그 다음 문자를 배우고 읽으면서 쓰고. 네. 그래서 저희는 영어를 지금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읽고 쓰고 연습하고. 사실은 저희 세대는 듣고 말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술적으로 외국어래요. 외국어. 그죠? 외국어. 자, 그러면 영어를 봤을 때 저희는 영어를 암기하고 기억하려고 했고 시험을 봐서 계속 테스트를 봤죠. 그죠? 머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네. 들어있지만 왜 말을 할 수 없냐면 바로 이거죠. 무슨 연습을 통해서, 네, 연습을 통해서 반복하고 계속 듣고 말하는 훈련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영어를 알고 있는 지식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랑 똑같습니다. 영어는 언어고 언어란 소통이 돼야 되고 듣고 말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세요. 영어 저 못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을 만나면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저는 못하는 게 맞는데. 하지만 한국말을 잘합니다라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너 한국어 진짜 잘한다. 어디 학원 다녔어? 그럼 애들이 어이없어 합니다, 실제로. 너 진짜 너무 너 누구한테 배웠어? 이 선생님 되게 이상하게 배우는 거예요. 야, 영어는 어느 나라 말이야? 말이야? 네. 그렇죠. 외국에서 쓰는 말이죠. 한국어 말이야? 말이죠. 누구한테? 엄마겠죠? 엄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죠. 그럼 한국 사람 만나서 맨날 했으니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게 된 거야? 그렇죠? 대단하다. 그럼 영어만 하는 사람은 매일 대화하면 영어도 하겠네? 그렇겠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아이들하고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설득해서 이 MVM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엄마는 나중 결제하는 사람이고 아이하고 30분, 1시간씩 상담을 하거든요. 아이가 오케이를 해야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죠? 언어란 습득입니다. 네. 반복적으로 습득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교육 시장이 바뀌었어요. 네. 토익도 마찬가지로 토익 스피킹, 그죠? 듣고 말하는 네, 시스템이 바뀌었대요. 이게 지금 지난달 거예요. 파밍은. 네. 자, 지난달 뉴스인데, 볼게요. 대학 등록금보다 유아 영어 학원비가 더 비싸대요. 네. 그리고 영어 유치원 교습비. 코리아 타임즈에 나왔어요. 네. 일주일 전 뉴스입니다. 갑자기. 네. 한 1, 2년 만에 영어 교육비가 사교육비가 더 높아졌어요. 자,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보통 700만 원입니다. 네, 1년에. 그런데 지금 유아 교육비 영어 학원, 네, 서울 서초구를 기점으로 부산, 네, 광역시 쪽에 영어 학원, 영어 유치원이죠, 정확하게. 그죠? 유아 대상인데도 1,000만 원을 돌파했어요. 네, 이게 그래서 코리아 타임즈까지 나왔는데, 이게 10월달 뉴스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지역, 서초, 그죠? 우리나라의 엄마들의 치맛 바람이 가장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런 동네에서 갑자기 1년 만에 영어 사교육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왜 영어 교육에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아마 지금 현재 영어가 왜 필요한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어는 계속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쩌면 그냥 해야 되니까, 저처럼 그냥 보내야 되니까 영어학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어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전 세계 웹사이트의 반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만 정보를 영어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독일 학자가 브라질 학자가 뭐라는 정보를 올릴 때도 어느 언어로 올리느냐? 영어로 올린다는 거예요. 링구아 프랑카, 중일 없는 언어입니다. 전 세계 명문 대학은 요즘 온라인에 자기들의 강의를 무료로 올립니다. MOOC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다, 내가 어떤 지적 갈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버드, 스탠포드,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만든 강의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지금 하는 이유는 이런 세상 안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전 세계가 다 SNS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시죠? 전 세계 F모 웹사이트의 친구 관계 지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형입니다. 국경 이런 거 없습니다. 언어 장벽만이 있어요. 옛날에는 5천만 명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50몇 개 국가에 흩어져 있는 10억 인구 중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몇천 명만 찾으면 난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핸드폰 다 쓰시죠? 네, 지금 아마 자녀가 있으시거나 네, 보시면 핸드폰 없으면 아이들이 광분합니다. 그게 과연 게임 때문일까요? 라는 거죠. 게임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진 않습니다. 지금 사실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아이들이 그 핸드폰을 가지고 그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핸드폰 뺏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자, 그럼 볼게요. 4차 혁명이란 말을 네,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압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그게 뭔데 나랑 상관없지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그죠? 네.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이미 로봇화 돼 있고요. 그죠? 초연결, 초지능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그럼 교육적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거예요. 교육적도 당연히 변했겠죠. 네. 에듀테크라는 말이 나와요. 네. 뭐냐면 교육과 기술이 합쳐진다고 합니다. 이미 디지털 시대예요. 그죠? 5G가 오고 있고요. 무인 자동차가 이미 이제 나오겠죠. 5년 뒤에는
거의 길거리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교육 쪽에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요. 초등학교 3학년 책기, 그죠? 재작년부터 디지털 교과가 됐어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영어 책을 보면요,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영어 책에 한글이 없고 영어도 없습니다. 그림만 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학교들이 전부 다 모니터를 가지고, 커다란 TV를 사용해서 모니터를 가지고 수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작년 2018년부터 5, 6학년에 소프트웨어 쪽이 정규 과목이 들어왔습니다. 네,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네, 전부 다 원리대로 패드나 핸드폰 안으로 교육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듀테크, 그죠? 에듀테크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엠보임 역시 네, 패드, 핸드폰, 컴퓨터 전부 다 됩니다. 에듀테크 사업 분야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사회는 부모 세대가 살아온 시대와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사나 책 또는 도서관을 통해서 지식을 배웠지만 이제 대부분의 지식은 우리 손가락 위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즉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구글이 없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틀이 있는 교육을 지향한 20세기를 뒤로하고 21세기 틀이 없는 교육을 향한 거대한 항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간 두뇌의 사고 영역은 한 국가가 아니라 지구촌이어야 하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감성과 무한한 두뇌 창조성을 마음껏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의 근본틀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죠. 굳이 대학에 입학하지 않아도 온라인 대중 공개 강의를 통해 전 세계에서 수강이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은 온라인 대중 공개 강의가 대학 교육의 형태만이 아니라 기본 개념조차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수강자가 수천만 명에 이르고 누구나 선망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세계 석학들이 강의에 나서면서 무크 보급에 앞장서고 있죠. 또 하나 둘씩 무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대, 카이스트 등 10개 국내 유수 대학의 총 27개 강좌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500개 이상의 강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처음 들어보신 말인가요, 혹시 무크? 네, 예전에 저희 나라에 무크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신발. 기억나세요? 네, 그 무가 아닙니다. 네. 이 무크가요, 지금 이미 실행되고 있어요. 이미 실행되고 있고요.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더 이상의 대학의 장소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또 자료를 조금 찾았는데, 학교 파괴라고 나와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전부 다 디지털 교육을 시작돼요. 핸드폰으로, 네, 그 다음 패드로, 컴퓨터로 수업을 받습니다. 화상으로, 네, 채팅을 할 수 있고요. 화상 영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 전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학교에서 모여서 토론식 수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아마 플립버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홈스쿨링이라고 해서 집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 와서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2년 전에 제가 NRC 와서 들었거든요. 아이 뭐 저렇게 되겠어요. 정말 2년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모든 게 디지털로 들어와 있고 초등학교가 지금 제가 직접 가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학교에요. 책상하고 의자 몇 개 있고요. 학교의 반 코너를요. 매트를 깔아놨어요. 매트를 깔아놓은 거예요. 푹신푹신한 소파처럼. 초등학교에 일주일 전에 가봤는데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전에는 학교 책상이 쫙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자밖에 없었잖아요. 교실에 반이 소파식의 매트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이 아주 간소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니터가 크게 있는 거예요. 경기도입니다. 저 경기도 살거든요.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네. 4차 혁명. 4차 혁명이 소프트웨어였죠. 그죠? 유엔의 네. 네트워크, 온라인 네트워크 최적화된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 한국이 5년 동안 1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5G가 옵니다. 맞죠? 자, 초지능, 뭐, 초인공지능, 로봇화, 그죠? 전부 다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쪽이 그런 거를 준비를 하려면 코딩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대요. 로봇을 만드는 기본 코딩. 지금 유치원에서도 코딩에 대한 과목이 있거든요. 코딩이 뭐냐면 로봇을 만드는데 그 명령어를 조작하는 분야래요. 그 분야가 100%가 영어입니다. 네. 그러면 그 영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어가 중요한 건요. 코딩을 작업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랍니다. 똑똑해서 혼자서 그 분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협작이래요. 그럼 10명, 20명 협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그 20명이 10명이 팀이 대화를 하고 토론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래요. 그래서 지금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행렬만 앉아있지 않고요. 모두 팀 6명, 8명, 4명 이런 식으로 앉아요. 학교도.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협동 작업을 하고요. 프로젝트를 줘서 아이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요. 발표를 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2016년에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MOU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은 전국이 다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대학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나라가 어때요? 주입식 교육 받았어요. 맞죠? 행렬을 앉아서. 이 아이들이 안에 들어있는 걸 꺼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뀌게 된 게 교육제도가 지금 확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영어를 해야 된대요. 더 이상 머리에 들어있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뱉는 영어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원어민이 있는 유치원을 보내려고 해요. 자격증 있는 원어민이 있습니까? 90%가 자격증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격증 있는 원어민이 있는 곳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어 학원을 영업을 합니다. 네. 당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거, 그죠?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경쟁력을 가지려면 화상업체의 어떤 프로그램도 어쨌든 진행을 하십시오. MO임이 아니더라도. 그죠? 네. 지금 교육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통신이 4G에서 5G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통신업을 하는 사람은 이미 지금 시작을 해서 나중에 5G가 나오면 분명히 되게 될 겁니다. 영어 마찬가지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죠? 2015년도에 바뀌었어요. 제가 2016년도에 MO임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고 다녔을 때 엄마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어마어마하게 공중파에서 얘기합니다. 왜 한국인이 영어를 못할까요? 대해서 왜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되니까 201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영어 등급제, 듣고 말하기 면접시험 모든 대기업들이 전부 다 듣고 말하는 네 영어 실전 면접시험으로 실용영어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싹 바뀌었습니다. 저희 때하고 완전 달라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교육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옵니다. 네, 지금 들어올 겁니다가 아니라 들어왔습니다라는 거죠. 네, 모든 활동, 토론 활동. 이게 전부 다 어떤 준비냐면 4차 혁명. 네, 를 위한 준비예요. 자, 그러면 에듀테크 비즈니스는 맞죠? 영어. 자, 저 보미서는요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아이를 길러봤고요. 주위에는 나이를 막론하고 사실은 영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MO임에서는요 17년 차 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영상, 화상 업체 최초 개발한 벤처 기업이었어요. 거기에 영어가 들어갔고요. 1년행을 했고 제일 크게 나라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이라크 파병 때 3,000명의 저희 젊은이들 갑니다. 거기에서 많이 좀 안 좋은 적이도 있었고 거기 부모님들과 함께 연결을 해주는 화상의 그런 시스템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나를 정보를 너희 도대체 무슨 회사니? 라고 했어요. 네. 저희는 이러니 회사입니다. 라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종 매개체와 함께 계약을 하고요. 실행이 됩니다. 제가 이 엠보임을 아이를 시켰던 가장 중요한, 화상업체 많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에서 초등학교 관내 34곳의 초등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게 됩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자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시켜봤죠. 교육청에서 했다니까. 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졌죠. 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무 프로그램이나 다 하진 않겠죠? 네, 그거예요. 자, 저희는 중앙대학교 연구진과 웅진캠퍼스와 협작으로 저희 엠보이먼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고요. 네, 과정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네트워크는 잘 몰랐으니까 그보다 엠보임에 사실 미쳐서 했던 거는 엠보임이 돈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걸 유지해 왔던 가장 좀 도움이 된다면 저는 경기도 이천에 있고 수원은 가까워요. 원래 저희가 강남에 테헤란로에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사업 설명회가 아니라 교육 설명회가 있어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엠보임에서 차심적인 사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이렇게 과정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13가지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영어를 ABC도 지금 모르시는 분부터 전문인 과정 그리고 해외 취업 과정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교과 과정이에요. 중학교 교과 과정 M스터디. 저희 나라 중학교 많죠. 영어 쓰는 교과서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속리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리산 중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책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죠?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어머니들 말씀하세요. 필리핀이잖아요. 필리핀인데 왜요? 필리핀의 서영고대 수준의 위피디아, 라세데라 포함해서 자격증, 강사증 있으신 분들만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말씀드릴 게 많고 하나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콘텐츠가 정말 제대로 통합적으로 정말 자세하게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을 하면 그 누구도 시간 투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약 250명의 강사진들이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화를 받는 고객센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도전부터 여러 가지. 수업 콘텐츠 수업을 짜주면 2시간도 나와요. 보통은. 저는 매니저죠. 한마디로 플래너. 계획을 짜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이들의 모든 성적이고 상담이고 전부 다 본사에서 해줍니다. 제가 하는 건 상담이에요. 이런 거죠. 강사진은 능력 있는 강사진을 데리고 있고요. 수업의 콘텐츠 회사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저는 고객, 저희 회원들을 연결시켜주는 저는 중간에 관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영어를 잘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말을 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정말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플레이를 하기에 정말 좋았던 거는 제가 영어를 못해도 된다는 거였고요. 제가 컨텐츠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수원의 본사를 한 달에 한 번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엠보임 사업을 수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핸드폰, 패드, 컴퓨터 전부 다 동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Today, say Jessie 얼마 안 되놨습니다. 선생님
한번 해주시죠. eat for dinner. What is that? What is that? Carrot. Ah. 애들이 듣기는 돼요. 어느 시간이 되면 듣기가 자연스러워져요. Hello, I am happy today. I am happy today. Okay, very good, Ian. One dozen. Four, fair. 지금 영어를 듣고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지금. They are having a picnic, a family picnic, right? Family picnic. What about? Okay, this one. What is that? Mango. Hi, Vicky. Yeah. Oh, I was waiting before for 30 minutes. Wow. Really? Yeah. But okay, if click is a little bit fast. What happened to your face? Yeah. Come on. Hair brand new. Brand new. Nice. Oh, Who gave you that naughty hairband? who gave you that number? Long time no see. Why are you absent It's my boss. Oh, why did absent? Boss is very handsome. 핸섬하신 저희 구루잖아요. Anyway, listen to why are you absent? 네, 저 좀 특이합니다. 제 수업이에요. 선생님은 웃기는 수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한 달이라도 이게 좋다,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필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저는 시작을 하고 1년 동안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년 동안 엠모임 사업만 했습니다. 네트워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돈이 되더라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저희 굴쟁이 그랬어요. 언제까지 세일즈를 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계속 관리가 필요했고 더 큰 걸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을 때 이러다가 1년을 보내고 나니 네트워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1년 동안 개인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이해가 되고 더 큰 걸 보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개인의 유통 사업이에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요 언제든 소비자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끝나시고 먹을 걸 사러 이마트를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소비자였어요. 그죠? 자, 소비자라는 건 소비자 가격이 있어요. 그죠? 회사의 유통 원가가 있고 그 나머지를 개인 수익, 개인 마진, 유통 마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회사의 유통 제조 원가가 있고 개인 유통 마진이 존재하면 소비자 가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저 혼자 사업을 했습니다. 고민서는 혼자 사업을 했고요. 간단하게 아마 이해가 좀 힘드실 거겠지만 개인 매출 저 혼자서 엠보임 사업을 했는데 그 매출이라는 거를 제 원가를 빼고요. 자, 저의 마진을 빼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통의 원가를 50대 50으로 가릅니다.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 플랜이에요. 제가 보상 플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 마진을 뺀 나머지 유통 원가를
50대 50으로 나눴습니다. 그 50대 50을 나누고 작은 쪽에 저는 똑같이 나눴겠죠. 저 혼자 하니까 12%를 받아갔습니다. 그 받은 12%가 네트워크의 보상 플랜 구조입니다. 네. 자, 저 혼자서 하는 직접 판매 수익입니다. 자, 회원하면 3개월. 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소비자 가격이 64만 원이에요. 네. 유통의 원가, 회사에서 정한 유통의 원가는 46만 원. 개인 유통 마진은 18만 원. 저희는 N포인트 현금처럼 사용하는 네,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추가 이득을 포함해서 30만 5천 원이 제 마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네트워크 플랜으로 풀었을 때, 자, 저는 3개월 쓰는 회원 7명, 7명, 14명을 구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똑같이 반반을 제가 했죠. 자, 이쪽은 A라고 B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저의 유통 마진은 100만 원, 100만 원. 그죠? N포인트 87만 5천 원, 87만 5천 원. 자, 그러면 네, 제가 그냥 세일즈를 했을 때는 개인의 유통 마진 427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보상 플랜에 의해서 제가 이 보상 플랜을 알고 있기 때문에 90만 원이 꽁돈이 생겼네요.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517만 원을 벌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덧붙여서 사실은 그걸 이제 네트워크적으로 제가 1년이 지나서 네, 네트워크에 있어서 제가 팀을 만들어 봅니다. 저와 똑같은 파트너 딱 네, 2명만 네,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 쪽으로 제가 같이 호응을 하고 네, 이런저런 네, 제가 뭐 엠버를 해왔던 거를 같이 팀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제 파트너 사장님도 역시 똑같이 저와 구조로 소비자를 구축하면요. 본인들의 개인 마진들은 5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하지만 저는 어떨까요? 네. 이 총 매출에 뺀 나머지 원가에 대한, 그죠? 네. 원가에 대한 보상 플랜에 의해서 저는 130만 원이라는 네, 간접 매출이 생깁니다. 자,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본인도 똑같이 가려고 걸어서 본인도 12%를 받으면서 원가를 가져갔어요. 그들이 가져간 거에 제가 1%를 받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 네트워크 구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아래 뭐 너는 위로 올라가고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오해하시기 않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만나보시면 똑같이 네, 제가 2명의 파트너를 이렇게 했을 때 12% 구조죠. 그죠? 네. 저희 팀 사장님들 모두 다 각자의 마진들을 본인 거예요. 저한테 1%도 안 주시더라고요. 차비도 안 주시더라고요. 선순위가 다니면 우리 같이 팀이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저는 어떻게 돼요? 네, 저희 팀의 플랜에 대한 모든 원가에 네, 그거에 대한 네, 80% 매겨져서 그거에 대한 저희 반의 12%, 2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제가 파트너 양쪽에 3명, 6명의 팀을 이뤘을 때 얘기예요.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이 구조는요. 네, 저 고민서는 사실은 혼자서도 계속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트워크 보상 플랜을 알았을 때 돈을 똑똑하게 회사에서 네, 정확하게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엠보임을 NRC 있는 회사의 엠보임이라는 걸 저는 광고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광고비에 대한 배상을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네, 1차, 2차, 3차 총 897만 원을 벌었네요. 적지 않죠? 네, 괜찮습니다. 아마 이 보상 플랜을 같이 오신 분과 센터 가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네. 저는 그냥 보통의 가정에 그냥 보통 직장을 아니죠. 파트타임 잡이잖아요. 네. 나머지 시간에 사실은 뭘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줌마고 아이를 가진 엄마들한테는 얼마든지 우리 아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괜찮다고 시작하려고 했을 때 회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 코로나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1원도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거였어요. 저는 보통의 가정이고요. 유산을 받은 것도 없고요. 저희 남편을 중소기업 다니다가 3번이나 쳤어요.
어제 저희 그 조이어스 불스님처럼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없고요. 비전을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런 것도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를 잡은 겁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도 있고요. 네, 원하면 네트워크도 같이 할 수 있는 1+1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첫 달에 4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1년 전에서 네트워크를 한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누군가한테 정말 소중할 수 있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진짜 기회가 되신다면 하나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지나면 정말 자연스럽기 때문에 네, 누군가한테 저처럼 소중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2분 지났네요. 제 목표가 50분에 끝내는 거였는데 네, 어쨌든 네, 부족한 게 들어서 감사드리고 네,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엠버이미를 강의해주신 고미성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